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관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19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반도체주들만이 일부 상승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속 수혜 종목들 오늘도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코로나19 수혜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의 부흥을 이끌었던 애쉬,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에 이어서 4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마트에 가는 것도 조금 애매해지고 있고 어떤 뭔가를 오프라인으로 살기에는 조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상거래 어떻게 보면 택배 행복, 띵동의 행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점점 이거는 커지는 시장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코로나19 시대에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게 계속해서 커질 거야, 온라인 점점 커질 거야 알고 있었었다. 이것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쓱 배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배송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로나19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시장 당분간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하던 시대는 점점 사양산업이 되고 있고 반대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대표적인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결제 업체들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인시스, KG 모빌리언스 같은 이런 결제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이 될 것이다. 즉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쭈루룩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월가에서는 애쉬를 비롯해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자결제와 관련된 종목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페이팔, 스퀘어 등이 2, 3%대 상승세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주택 관련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렌트일 센터 매수 상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홈 가구나 이 전자를 임대해주는 기업인데 일단 오늘 11월 주택 판매 지표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잠깐 주춤한 거다. 앞으로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주택 관련 기업들도 사실 코로나19의 수혜를 두둑히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유에 대한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공유하는 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많이 펼쳐졌었죠. 하지만 이 공유의 개념, 그동안에는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주로. 그런데 이제는 공유의 개념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되면서 좀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유에 대한 이런 개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 나 출장 어디로 가는데 여기에 차 그냥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공유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제는 소유보다는 공유로 그리고 편리함으로 훨씬 더 내세울 수가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코웨이 같은 경우가 공유의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유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뭐가 필요합니까? 보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즉 S1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쉐어 개념도 많이 있죠.
이런 위워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무실 공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이런 공유들 공유 서비스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또 렌터카 업체들도 공유의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드리겠고요. 이 시장도 앞으로의 미래 산업과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원은 한정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도 공유를 해서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 즉 이것도 미래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유 시장에 대해 주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에어비앤비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63달러 선에 마무리 지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일단 JP모건은 AT&T의 구독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내비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매수해야 한다라고 조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통신이 그동안 조금은 재미없는 업종이었습니다. 네. 언제 올라갈까? 그냥 배당이나 받는 이런 회사인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금 딱 연말이 되면서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 시장이 조금은 어제 조금 하락이 조금 아파오는 이런 시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장 전체가 부양책도 나올 거다. 계속해서 돈이 유동성을 풀어줄 거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백신도 개발했고 근데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부양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호재 없나? 라는 이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슈에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업종을 찾게 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통신이나 이런 바이오 이쪽으로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통신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재미없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5G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이런 하나의 산업군이 될 수 있는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배당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성장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신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K텔레콤, KT, LG 등 여기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5G 관련된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설 투자나 모든 이런 투자 같은 것도 주춤했고 실제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이쪽 산업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이슈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업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속보 소식이 방금 들려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습니다. 어제 이 애플의 전기차에 대한 소식이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 애플과 관련해서 테슬라의 지분 일부를 애플에게 파는 방향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애플 CEO 팀 쿡이 이에 대해서 미팅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면 모델 3가 최근 조금 암흑기를 겹치면서 이 테슬라의 현재 가치의 10분의 1 정도에 달하는 부분을 애플에게 파는 방향에 대해 팀 쿡에게 논의를 요청했지만 그는 이 미팅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애플 그리고 테슬라를 둘러싼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이슈인 만큼 관련한 추이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는 셀트리온 들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원래는 뭐 하는 회사예요? 바이오시밀러로 유명하죠. 그렇죠. 정답. 예, 정답입니다. 칭찬해 바로, 주시는 거예요? 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회사로 바뀌고 있죠? 신약 개발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네, 축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이제는 신약 개발 회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요. 이게
생산 수율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계속해서 버는 이런 이슈. 그동안에는 우리가 신약 개발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많이 놓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를 계속해서 투자를 했었고 공장까지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생산 수율이나 모든 게 효율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코로나19 시대에 나오면서 바로 회장님께서 내가 이거 백신이랑 다 만들어 볼게요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 나오셨잖아요. 국내에서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선두주자로 서 있는 게 바로 이 셀트리온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제는 신약 개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쪽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조금은 조정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앞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환율의 흐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랑 살짝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이 회사가 바로 여기 바로 셀트리온이 대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 개발까지 오늘장 관심주 셀트리온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